뷰를 눌러서 애들을 누르면 바로 뷰 페이지가 생깁니다. 지금 이게 네, 약간 제가 보는 뷰가 달라져서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인덱스 페이지를 만드는 것까지 좋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빈 페이지를 만들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컨트롤을 갖다 집어넣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회원가입 페이지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입력값을 받는 필드를 만들고 싶고, 이게 우리의 원래 소망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컨트롤들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런 페이지가 이제 만약에 좀 비슷한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회원가입하고 회원 수정을 하는데 뭐 페이지를 카피해서 붙여넣는다든지 아니면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새로 생성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스트롱 타입으로 힌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객체를 갖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제가 간단하게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제가 일단 먼저 타이핑을 하고 글자 크기 키워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 테스터라는 구조체의 입력을 받는 그런 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려면 뷰를 애드해서 새로운 어떤 뷰를 생성해서 뭐 텍스트 박스를 막 넣고 OK 버튼까지 눌러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뷰를 생성을 하는데 생성하는 페이지라고 하고, 이게 아직 버그가 있어갖고 이 클래스를 노출시키려면 빌드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노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요. 네? 예. 여기 스트롱 타입 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쪽에 제가 만든 그 구조체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구조체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템플릿 형식 중에 하나를 골라서 페이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MVC를 거의 뭐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걸 먼저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 없이 생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뷰가 생기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뷰에는 꼭 하나의 액션이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저는 이게 언제 라이브 코딩을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구조체를 바로 이제 입력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폼이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앞으로 예제에서 쓸 거고요. 이게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좀 헤매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해온 예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식으로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만들고요. 예, 컨트롤러에다가 위와 같이 이제 테스트 타입을 넣는 걸로 네, 제가 이렇게 예제를 작성을 했고요. 글자 크기를 키워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타입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제랑 좀 섞여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포스트로 테스트 타입을 받아서 바로 결과를 내는 것도 스캐폴딩으로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작된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면 예, 제가 이제 포스트로 리절트 페이지라는 곳으로 이 데이터를 넘겼는데 이게 그 C샵에서 그 윈폼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이제 구조체로 넘기는 식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할 때 리퀘스트 폼이나 리퀘스트라는 인자를 넘기는 게 아닌 구조체를 넘겨서 그것으로 이제 개념적인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MVC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액션 필터랑 모델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스트롱 타입을 넘기는 건 넘기는 건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상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조체를 넘기는데 모든 페이지에서 구조체에 있는 모든 값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오는 값을 어떻게 적당히 변환해서 내가 원하는 구조체에 넣고 싶다든지 아니면 일례로 이제 우리가 SSL 같은 거 쓸 때 한정된 페이지에 한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컨트롤러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페이지가 있는데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약관에 있는 부분은 굳이 SSL이 필요하지 않죠. 거기서 이제 약관을 동의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쪽에다가 전부 SSL을 적용하는 거는 뭐 트래픽이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소규모 사이트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제한된 페이지에 이제 SSL을 적용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페이지에 이제 사용자가 많이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로그를 낼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액션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클래식 AS단에서 생각을 해보면 on init이라든지 렌더라든지 페이지 로드라든지 이런 AS단의 파이프라인 여러 플로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MVC에도 존재를 하는데 제가 예제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고 이 두 가지 개념이 MVC를 개발하는 데 가장 이제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션 필터는 지금 현재 AS단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 MVC에서 제공하는 건 3개가 있어요. 아웃풋 캐시와 핸들 에러와 어설라이즈가 있는데, 어설라이즈는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예제 페이지에 나와서 로그인할 때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기 우리나라 형편이 좀 안 맞는 거라서 잘 안 쓰고 있고요. 위에 2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웃풋 캐시 같은 경우는 그 그리드 뷰에 있는 캐시 있잖아요. 캐시 파라미터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액션이 보내주는 결과값을 저장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 그 컨트롤러 거치지 않고 바로 캐시된 페이지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핸드 에러는 이제 컨트롤러에 있는 에러를 트래킹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액션 필터는 이제 위와 같은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on action executing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다 읽어드리지 않고 이렇게 4가지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컨텐츠가 표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션이 이제 그러니까 액션이 호출될 때, 그 다음 호출됐을 때, 그 다음 페이지 렌더링이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를 렌더링한 후에, 이렇게 4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SSL 같은 걸 적용한다면 on action executed 같은 경우에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이 있으니까 액션이 실행된 후에 이 페이지를 실제로 보낼 때 SSL로 보낼지 아니면 일반으로 보낼지 판단하는 거를 그런 이벤트에서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킹 한다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조작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액션 필터는 MVC를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데모를 준비를 다 하긴 했는데 약간 좀 번잡하긴 해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따로 액션 필터, 커스텀 액션 필터에 대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렇게 액션 필터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고요. 그냥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영업닷컴 사이트를 이용해서 소스를 배포하시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그 액션 필터의 전부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액션 필터 어트리뷰트를 그 상속 받아서 액션 필터 샘플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액션 필터 샘플을 어트리뷰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개의 이벤트를 제가 이제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어려운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러랑 어떤 액션을 호출했는지를 갖다가 액션 필터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그런 단순한 액션 필터를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 4가지 이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뭐 아까 데모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덱스 페이지에 이 액션 필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액션 필터가 이렇게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액션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페이지가 렌더링되지 않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실행되기 전에 액션 필터에 이제 executing하고 executed가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렌더링되기 바로 직전에 on result executing이 실행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실제 페이지 로딩이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페이지 로딩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로딩이 딱 끝난 시점에서 액션 필터 로그가 딱 나오게 아니 액션 필터 로그가 아니라 executed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벤트로